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속에 나오는 상암 택지개발 사업과 이와 연관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6화부터 8화까지 상암 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재벌 3세 진도준은 서울시장 후보였던 고모부를 정치적으로 지원해준 대가로 고모부의 서울시장 당선 후에 상암 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따냈지만 진도준의 경쟁자인 순현그룹의 장손 진성준이 업체들이 상암 택지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해서 진도준은 어렵게 사는 사업권을 업체들의 미입점으로 인해서 사업권을 이양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도준은 순양의 경쟁그룹인 대형그룹의 주영일 회장과 거래를 하여서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로 각광받게 될 게임업체나 홈쇼핑 등을 입점시켜서 이 위기를 잘 타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도준이 성공시킨 프로젝트 상암 DMC는 2022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시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상암 DMC 택지개발 사업권이에요. 택지개발 사업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땅, 그리고 어디에 있는 땅을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 원리예요. 위치 괜찮은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개발해서 아파트도 만들고 상업시설도 만들겠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부지를 살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리고 부지에 건물을 지을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게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필요한 환경이에요. 상암의 택지개발 사업도 동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한창 난리 났을 때인 90년대 초 이때부터 상암지구를 월드컵 주경기장 부지로 일찌감치 찜했습니다. 93년도에 공식적으로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의사를 밝혔죠. 이때 이미 상암 택지개발 사업의 방향성이 대충 잡혔을 겁니다. 이후에 97년 상암지구는 드디어 월드컵 중경기장 부지로 확정되었고 이제 대규모 상업 개발 계획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택지개발 사업 관련한 투자들은 대충은 5년, 그리고 길게는 10년을 보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감이 여기서 잡히시죠. 상암동의 일부가 78년부터 93년까지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이어서 개발이 매우 더디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상암은 당시에 서울의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 상암 지역을 택지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상업지구로도 활용하려고 하는 이제 대형의 주영일 회장처럼 꽉 먹고 알 먹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91년부터 서울시는 이제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실시해요. 서울시 공공용지들이 상암에 당시에 많긴 했지만 서울시가 땅을 전부 가진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 땅을 수용하고 보상하는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 여기에 또 돈이 엄청 들어가게 됩니다. 94년도에 서울시가 다시 상암을 이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했고 상암동 일대 지역은 97년부터 한국 최고의 주택단지로 개발될 거라고 서울시가 직접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드라마에서도 인용되었던 사업 새서울타운 조성 계획이 발표됩니다. 이때 서울시장님은 고건님이셨어요. 이 당시 상암지구 개발은 서울시의 가장 큰 사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새서울타운 조성 내용은 주거지 개발 계획으로 시작해서 강남구처럼 대규모 주거지를 건설할 계획을 만들었고 또한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국제 행사를 추가해서 경기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통 기능을 가진 정보동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미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을 미리 가지고 이거에 따라서 분양을 시작하기 했어요. 그래서 강남과 잠실처럼 민자의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관련 업체들을 주로 입점시키려고 했어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서울시 주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 상암 DMC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서울시와 서울시가 세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현재는 SH공사죠. 이들의 주도 아래 상암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상암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발표 때 첨부한 개발계획 평면도를 좀 보실까요?
당시에도 존재했던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이 여기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끝에 보시면 이제 월드컵 주경기장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방송시설이 들어올 거고 그 옆에 업무시설이 쫙 들어오고 여기 중에 사업 이제 진행이 제일 빠른 건 209였어요. 아파트 2006년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309, 41, 5, 6, 7 공구 순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상암 지구의 돈을 어떻게 조달했냐, 상암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가 무엇이냐 한다면 상암 택지개발 지구가 워낙 커서 아파트냐 상업지냐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진행했던 건 아파트 공급, 그러니까 209의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맡아서 분양을 하고 별다른 민간 자본을 따로 유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암 랜드마크 빌딩 엄청난 마천루를 짓는다고 하는 그 빌딩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토지 상암 택지를 제공했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개발 계획을 공모 형식으로 제안받는 그런 형식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공모된 회사가 주택 관련한 토지 대금을 다시 내지 못해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대주주인 서울투자운용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임시적으로 이 부지를 운영하는 중이에요. 재벌 3세도 이점 유치가 쉽지 않았던 상암 택지개발 사업을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상암은 아직까지 롯데에서 복합 쇼핑몰이나 초고층 마천루, 착공 등의 문제가 남아있는 등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이 2000년이 되기 전에 투자했던 상암 지역, 그리고 거기에 진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까지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면서 모두 땅에 대한 재미있고 새로운 관점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